안녕하세요. 시험 범위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정보통신 기술. 시험 범위는 172에서 192쪽, 그리고 200쪽입니다. 먼저 173쪽에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정보를 생산, 가공, 저장, 송출하는 과정을 정보통신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통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고요.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정보를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송신자와 수신자, 보낼 송 받을 수, 송신자와 수신자는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양한 형태, 신문, 라디오, TV, 기타 등등등 다양한 형태를 전달할 수 있고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의 등장입니다. 음성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그림 문자였고요. 이 그림 문자가 이제 상형 문자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지면서 정보라고 하는 거를 문서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벽화가 되었든 파피루스가 되었든 어떠한 문자의 형태로 보존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쇄술이 발명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문자를 필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뭐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의 가격이 너무 비쌌고,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보시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문이나 책 등의 이런 정보가 대량으로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 인쇄물들, 목판본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쪽에 이제 바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200쪽에 목판 인쇄술, 무구정광태 다란이경, 금속월자, 직지심체 요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 여기 나와 있죠. 42행 성서 뭐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전기로 접어들면서 전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유선 전신기라고 얘기하고, 이때 모스 기호,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모스 부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 전신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선 전화기입니다. 유선 전화기고, 유선 전화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안토니오 무치가 발명을 해요.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을 했고, 그레이엄 벨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는 선생님이 좀 수업 시간에도 별도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기, 그 다음 무선 전화기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과 선생님이 별도로 필기를 해줬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1, 2, 3, 4가 순서고 가로 열고 발명 특허권자 써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다양한 통신 매체, 미디어 종류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은 미디어, 우리가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비슷한 것끼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통신, 인쇄, 방송, 저장 미디어.
그리고 저장 비디오 할 때는 선생님이 옛날 CD, USB, 디스켓 이런 것들 다 보여줬었죠? 네. IPTV는 일반 TV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TV가 다 IPTV예요. 거의 다.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TV가 요새는 리모컨으로 눌러서 다시 보기, 보는 중에 또 멈췄다가 보고, 이전으로 돌려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양방향 텔레비전, IPTV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기기입니다. 정보통신기기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이때 휴대하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애들을 이동통신기기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학습 활동 지수도 했었는데 사물 인터넷은 뭐라고 그랬죠? 사물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냥 센서가 개별적으로 있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센서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뭐 집안에 있는 홈 네트워크 연결이 된다든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IoT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의 개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도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작성했었는데 빅데이터는 크고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크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죠? 수집을 하고 얘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걸로 추출하는 기술, 이것을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다양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 네,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올빼미 시내버스가 나와 있네요. 이건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자, 그 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항상 나와 있는 기술책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마다 투입, 과정, 현출, 대목이 의미해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투입하면 가공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산출, 전달된 정보가 산출된 거죠. 그 다음에 투입된 정보에 오류가 생기면 다시 해준다든지 뭔가 되먹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부품까지 갖고 와서 여러분 보여주고 했었는데,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라든지 이런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드웨어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는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입력, 출력, 처리, 통신, 기억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 장치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뭐 카메라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는 얘는 이제 CPU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죠.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장치, 모니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네, 정보 전송 시스템. 대표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은 네, 컴퓨터죠. 네,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작업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교탁에 있는 컴퓨터로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을 띄우고 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TV에 그 화면과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이때 전달은 뭘로 합니까? 네,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무선, 미러링을 통해서 또 무선으로 전송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쭉 내용이 연결되니까 여기서는 요것만 봐주라고 했어요. 네. 네.
신호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방식, 딱딱 끊어서 표현하는 방식, 0101 이런 것들을 디지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 통신의 형태는 크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누고, 유선통신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데, 동축 케이블은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각종 전선 케이블, 뭐 HDMI 케이블, VGA 케이블, 뭐 이런 케이블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은 아주 가느다란 선을 하나 보여줬죠. 네, 손끝으로 반대를 선생님이 막았다 뗐다 막았다 뗐다 하면 반대 부분에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렇게 하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광 케이블인데, 얘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유선 통신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로 구분하고요. 무선 통신.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근거리 통신과 원거리 통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근거리는 가까운, 우리가 흔히 랜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집, 사무실, 학교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기기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소규모 통신망, 이것을 랜.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유선으로 하면 또 랜선이라고 꼽죠. 원래는 UTP 케이블인데 뭐 그런 것들을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고, 원거리 멀 떨어진 지역이나 국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제로는 인터넷 말고도 뭐 군사 통신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은 옆에도 나와 있네요.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통신망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 첫 번째 보면 특징 중에 보면 서로 약속된 걸로 통신한다고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통신 규약, 이것을 말을 합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의 방식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 단방향은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는다, 집에서 TV를 보는데 방송국에서 실시간 생방송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일시정지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갔다 오면 그냥 쭉 지나가고 끝. 이러면 단방향입니다. 그런데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다음날 다시 보기 봐야지 하고 리모컨을 눌러서 보고, 보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시 돌려서 보기도 하는 것들은 IPTV죠. 이것들을 우리는 전이중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동일중학교에서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양방향 통신, 전이중 통신이고, 여러분들이 친구와 하는, 부모님과 하는 휴대전화 통신도 전이중 통신이에요. 그런데 반이중은 뭘까요? 그림이 잘 돼 있죠? 네, 무전기처럼 양방향 통신은 양방향 통신인데, 이쪽에서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이쪽은 듣기만 해야 돼요. 다 듣고 나면 오버 하면 이쪽에서 다시 무전기를 누르고 또 말을 하면 이쪽은 듣기만 하죠. 왔다 갔다 막 하는 게 아니라 보내고 받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이중, 전이중, 단방향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R, VR, MR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 VR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릴 적부터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이런 거 쓰고 밑에 앉아있는 장치가 막 움직이면서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아닌데 롤러코스터 탄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상,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가상현실, VR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번씩 해봤을 포켓몬고처럼 현실상에 지금 보시면 현실의 화면에 포켓몬을 추가시킨 겁니다. 증강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AR,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MR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믹스드 리얼리티예요. VR 플러스 AR 이런 개념이다.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웹하드의 개념을 넘어서 요새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구성 환경, 인터페이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 페이지가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우선은 이동통신. 이동통신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말하는 겁니다. 100% 이동통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동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이동체에서 전화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지국까지 무선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이 기지국에서는 유선, 기지국에서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제국들에게는 기지국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하나요? 쭉 온 신호를 갖다가 다시 이 여자친구 주변에 기지국까지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친구까지만 유선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은 무선과 유선의 혼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무선과 유선이 현재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체와 기지국 간의 무선 통신이고요. 기지국과 제어국 간에는 유선 통신을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몇 세대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4세대와 5세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대 구분을 뭘로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속도로 합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속도가 맞긴 한데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왜? 이거 하다 보면 이론 속도가 얼마고 최소, 최대 속도 이런 것들이 뭐 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표가 정말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에 있는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1에서부터 5세대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오로지 음성 통화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전화기 보여줬어요. 수업 시간에. 요 키패드에 숫자만 있습니다. 숫자만. 문자 이런 거 불가능하고요. 2세대 가면서부터 이 음성에다가 문자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문자. 그리고 3세대는 당연히 음성 문자 플러스 데이터. 기억나시죠? 엄청 느리게 동영상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인터넷이나 카톡 글 주고받는 정도 되는 데이터 속도.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3G, 4G, 5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G 들어서부터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로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5G도 똑같이 영상을 보긴 하는데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고화질이라든지 중간에 렉, 뭐 버그 이런 거 없이 영상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의 기본 개념을 보셨고요. 이런 이동통신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와이파이, NFC, LT, VoLT라고 되어 있는데 뭐 LTE는 우리가 보통 LT, LTA, 이런 것들 다 그냥 이제 4G로 일괄적으로 그냥 퉁 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는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되는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그리고 NFC는 얘도 근거리 통신인데 얘는 아예 10cm 이내에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교통카드, 뭐 삼성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 필기를 하나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블루투스, 핫스팟, 미러링. 보기가 한 이제 5개, 6개가 나오네요. 네. 필기 안 한 사람 필기를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올게요. 정보통신윤리. 네, 정보통신윤리는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워낙 교육을 많이 받은 거고 실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윤리 원칙 책임.
정의, 존중, 해악 금지 다 맞는 얘기고 10대 수칙 보시면 쓰지 않고 유포하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명예훼손하지 않고 불쾌감 느끼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게 소통하기 노력하고 사이버 위해를 바로 알고 예방에 힘쓰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다.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함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얘기합니다. 네, 사진, 그 사람의 기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정보고요. 이 개인정보는 당연히 해킹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약관 꼼꼼히 보시고 웬만하면 선택 약관은 동의하지 마시고 비밀번호는 바꾸든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의 비번이 해킹이 되었을 때 전체가 다 뚫리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를 거의 요구하지 않죠. 다른 대체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카카오 인증받은 걸 가지고 대신 인증을 한다든지 휴대폰 인증을 한다든지 금융 거래 같은 것, 그러니까 공용 PC, 공용 와이파이 이런 데서는 결제, 금융, 뭐 아이디 비번을 넣고 빼고 막 이런 활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공유 폴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출처가 불명확한 재료는 내려받지 않고요. 저작권 다 알고 있죠? 네, 저작권 침해 사례 허락 없이 올리면 안 되고 불법으로 내려받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네, 끝이 났네요. 끝이 났고 아까 말했었던 200쪽을 잠깐 보면 네,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아예 목판이 있죠. 지금도 목판이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 직지심체 유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고요. 객관식 25문제, 기술 과정 합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